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그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 여기부터 볼 차례죠?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 16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특강지. 자,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 언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원칙적으로 우리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죠. 계약상 잔금지급일. 근데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등기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하는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국수, 공판, 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급일이에요.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이런 객관적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급일이고요. 근데 이런 날들이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그래서 중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습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이런 날들이 빠르면 이런 날들이고, 그래서 중빠른 날 이런 날 이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취득 시기 봤죠? 그러면 과세표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과세표준을 보시면요, 매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이 과세표준 납세무자 결정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 결정하죠.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격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가격이라는 것은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적게 신고되면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취득, 국수, 공판법, 부 이거였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도 포함해서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단 무상 취득의 경우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국수공판법 부는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을 할 때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서 5조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요 5조에 따른 검증은요, 이게 시스템적인 일률적인 검증이에요. 어떻든 간에 국수공판법 부 객관적 취득이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조사, 이 5조에 따른 검증과 달리 6조에 따른 조사는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가지고 개별적인 검증을 한 거예요. 이런 조사 결과 또는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서 확인된 금액보다요,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어. 그럴 때 뭘 과세표준한다? 이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이게 포인트죠. 바꾼다. 시험에서 뻔하지 뭐.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런 것에 의해서 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 확인된 금액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한 이런 경우에는 이 부족액만큼 세금을 추징하고 또 가산세도 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작년에 신설된 건데 아직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꼭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 확인된 금액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와 부동산 거래 신고 비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바쁘더라도 우리가 항상 할 건 해야지. 자, 목 운동부터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백신들 요새 뭐 맞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니까 주변에서 백신 맞고서 막 저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계속 그렇던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맞게 되면서 하여튼 뭐 백신 맞으면 뭐 그 사람마다 워낙 뭐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은 뭐 별로 뭐 큰 적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또 몸살을 앓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16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부동산 거래 신고 요거 비교를 한번 해보면 취득 시기를 보면요 둘 다요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경우든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든 둘 다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객관성이 있다고 해서 한때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시로 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헷갈린단 말이죠. 어떤 때는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어떤 때는 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 잔금이 지급된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그냥 뭘 보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둘 다. 그래서 시험에서 구별은 뭐 딴 거 없어요. 단 개인 간 유상취득인데 뭐 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임 이렇게 나올 때 어떻든 간에 둘 다 계약상 잔금지급. 근데 과세 표준에서는 차이가 나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게 신고가 됐다. 자 그러면 뭘 과세 표준합니까? 시가총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높게 신고되면 뭘 과세 표준하고? 신고한 가액. 그래서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총액 중 어떤 거? 큰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신고의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이 미달한다 할지라도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X입니다. 시가표준액 아니고 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국수, 공판법, 부 이것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OX로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16페이지 오른쪽 꼭대기에 있죠. 자 집중해가지고 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란 경우에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이다. OX예요. 예? X입니다, 여러분들. 요 어떤 게 틀렸습니까? 요 사실상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아니고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급이라고 금방 우리가 봤습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이지 사실상 잔금지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16번 봅니다. 과세 표준하고 바로 한번 또 비교해 보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봐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X예요? 금방 봤는데 국수공판법 부 과세 표준에서는 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금방 봤다시피 그 신고가액을 뭐로 본다 그랬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봐서 취득세 과세 표준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16번 맞고요. 그 다음에 17번 봅니다.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등기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화해조서 등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자, 우리 이거 취득세 계약 해지에 관한 거죠. 취득세 계약 해제. 취득세 계약 해제는 여러분 보세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 거지. 에? 등기한 후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X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여기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취득 물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역시.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여기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등기 등록되지 않았어야 돼요. 등기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죠. 취득서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 그런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X고 계속해서 봅니다. 19번 보시면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 및 공정증서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순액을 취득세 과세 표현한다. O, X요. 자, 여러분 답이 또 엇갈렸는데 여러분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판결 요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국수공판법 그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객관성 없습니다. 이거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객관성 없고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 돈만 내면 도장 찍어주기 때문에 공정증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증되는 가액 시가순액에 미달한다. 그럼 뭘 과세 표현합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요? 객관성이 없다니까. 객관성이 없으니까 시가순액이 미달하면 뭘 과세 표현한다?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객관성 없는 애들이니까 시가순액이 미달하면 뭘 과세 표현해?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이래서 그런 얘기고. 20번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틀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재밌지 모르는데. 자, 봅니다. 그죠? 일반적인 개인 간 매매의 경우에 다 답만 그냥 로봇처럼 답만 탁탁 맞춰봐. 그러면 강의 특강을 뭐하러 들어?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리면서 틀린 것들, 자, 이런 것들 헷갈렸던 것들을 다 체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매매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을 한다. 다만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취득을 한다. O, X요. 네? 자, 그럴듯하지만 이게 틀렸단 말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오늘 딱 처음 시작할 때 벌써 얘기 드렸잖아요. 계약상 잔금이 명시 안 됐다. 그러면 등기일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며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등기일로 한다 했습니다. 그렇다지만 계약상 잔금이 명시 안 됐다. 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등기일로 합니다. 틀렸습니다. X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21번입니다.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매회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며 매회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 X요. 자, 여러분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매회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라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2021년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2021년 만약에 8월 1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8월 25일 날 연부금이 치러지면 그 8월 25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회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부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뒷동네 맞습니까? 뒷동네 틀렸습니다. 뒷동네도 매회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부금액이 아니라 보다 사실상, 역시 사실상 지급된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해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지급됐다면 얼마? 8억 원.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인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려서 X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또 봅니다. 22번입니다. 무상취득의 경우에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여러분?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취득세에서는 낙성분류시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 계약일입니다. 무상취득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시.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이라는 거 취득세에서. 상속은 상속계실. 23번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다릅니다. 다만 연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맞죠? 아까 계약상 아니고. 취득금액이 포함되는 계약보증을 포함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당시 가액이고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죠. 포인트 어딘지 바꿀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시가 순액이 1억 원인 부동산을 7천만 원에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7천만 원이다. 국수공판법 부저 공매 경매를 취득했다. 시가 순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그래서 이거 그 경락가액 7천만 원을 과세표준합니다. 시가 순액 미달하더라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5번 보니까요. 자, 안 넘어가. 예전에는 이렇게 책을 넘기다가 안 넘어가면 침을 딱 발라가지고 딱 넘겼거든요. 요새는 침을 못 발라요, 이거를. 자, 안 발라. 침 안 발라. 될 때까지 넘겨, 손으로. 침 안 바르고. 왜냐면 침 바르면 요거 이렇게 바이러스 또 잘못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절대로 침을 안 넘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힘드네. 책장 한번 넘기려면. 자, 예전 같으면 침 딱 발라가지고 딱 넘기면 되는데 침을 안 바르니까. 자, 25번 봅니다. 양가로 1번이요.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 순액으로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국가로부터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을 과세표준한다. 애매하죠, 이거? 일단 맞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다만 무상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요거는 법령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니까. 이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속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 경우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여기 규정이 없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로부터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이러면 틀렸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한다. 이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과세표준할 거냐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지방세법에. 그래서 우리가 해석상 무상 취득은 원칙 신고하는 거야. 예외적으로 지방세과세 시가순액으로요. 신고 없거나 신고하는 가액 시가순액이 적보다 미달할 때는 시가순액한다. 이 규정을 해석상 준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옳다고 해놓고 또 어떤 분은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순액을 과세표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상취득의 경우. 그래서 옳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판례나 실무에서는 무엇을 과세표준하냐면 시가순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우리가 상속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는요. 자, 여러분이 보세요. 증여받았어요, 부동산을. 그러면 시가순액보다 높게 신고합니까? 얼마에? 시가순액 1억짜리를 증여받았어요. 그럼 얼마에 취득했다고 신고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는 판례나 실무에서는 시가순액으로 과세표준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지문에 무상 취득의 경우는 원칙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순액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나오더라도 해석상 그냥 준용하고 있다. 근데 판례에서는 시가순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매하잖아요. 규정이 없는데. 그래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 민법에서나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 의함 이런 게 있는 거지. 우리 세법에서는 조세 심판원이라고 그 심판 내에 의해서 물론 이제 판단하긴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시가 이거 일단 맞다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꼭 기억할 것은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맞다고 보시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요. 요건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죠. 무상취득의 경우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아까 그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거. 자,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봅니다. 26번입니다.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예? 또 답이 엇갈리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런 거지.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을 왜 치러요? 증여받았는데 잔금을 왜 치러?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이거 계약일입니다. 증여는 낙성물리식 계약이고 계약일을 취득시려 하잖아요.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국수공판법이니까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거고 무상 취득했으니까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7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예? 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데 몇 번 틀리더니 예? 몇 번 틀리더니 자신감이 잃어서 이제 점점 목소리가 처음에는 오! 딱 이러면 X 이러다가 오! X 오! 점점 작아지는데 자, 용기를 갖고 틀려도 괜찮아. 그래 잘 기억나지.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이거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이게 작년에도 시험에 지문에 나왔었는데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는 사실상 변경일이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그냥 사실상 변경일이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나란히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나란히 두 개가 나와서 중 빠른 날이지 그냥 사실상 변경일이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꼭 비교하시고요.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 꼭 비교합니다. 사실상 변경과 공부상 변경 중 빠른 날이라는 거.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어떤 거냐면 28번은 요거는 뭐 OX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요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 표준할 때 그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전체 내용은 아니고 그냥 그 중에서 추려서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연체로 할부이자와 중개보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체로 할부이자 또 중개보수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런 개 XX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로 할부이자 XX고 법은 바른 거니까 법인이 부동산을 연도로 취득하는 경우에 연체할부자와 또는 중개보수,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금액,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정거래대금은 예를 들어서 약정거래대금은 만약에 이게 10억인데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서 매도인이 기분 좋아서 그래 내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받은 금액 1,000만 원. 할인 금액은 취득가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 9천만 원을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죠?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 포함하지 않고요. 또 양가로 5번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 판매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벼룩시장에 또는 뭐 신문에 분양 광고하거나 이런 거.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주비, 주작물 보상금 같은 이런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 이주비, 주작물 보상금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 비용, 이런 거 빌트인 주부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런 설치 비용.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은 재작년에 추가된 것들인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한 번씩 눈에 익혀 두시고요. 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것에서 좀 빠진 것들, 특히 포함하는 거에서 빠진 것들 한번 쭉을 둬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세법에 보면 제가 창고 문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왼쪽 문 들어가서 열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쌓으시고 머릿속에, 그 다음에 오른쪽 문 열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비용과 포함하지 않는 비용, 이런 거 취득세에서, 그 다음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되는 경우하고 중과균세를 적용되는 특례 표 비교해서 나눠져 있었죠. 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거라든가, 양도소득세에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급적이면 걔네들만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아침밥 먹을 때 한번 쭉 보고, 점심밥 먹을 때 한번 쭉 보고, 저녁밥 먹을 때 한번 쭉 보고, 밥 먹으면서, 그러면은 얘네들 헷갈리지 않고 딱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왼쪽 창고에 쌓고 오른쪽 창고에 쌓으면서 하나씩 그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한번 쭉 넘기면서 걔네들만 한번 봐도 걔네들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들 중에서 빠진 거 말씀드리면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같은 거,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에. 그 다음에 또요, 미술 작품의 설치 비용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그 다음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이요. 우리가 전세 끼고 집을 산다거나, 그럴 때 또 그 집의 대출금이, 매도자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있는데 매수인이 그 대출금을 채무를 인수할 때 취득자가 부담하는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 같은 것도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 국수공판법 사실상 취득가액 과세 표준할 때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직접 간접비용을 말할 때 그때 포함되는 간접비용, 포함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쭉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 특별히 제가 본 것들은, 찍어서 본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빠진 것들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좀 볼게요. 그 17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29번을 보시면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 법인 장부에 지목 변경의 등 비용이 입증될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이 소외된 비용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우리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1억에서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얼마? 4억 원.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인데, 이렇게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의 등 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등 비용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30번은 다음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으면 O, 틀리면 X를 외치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니까 제가 요거 편집 잘못된 거 요거 고친다는 게 또 안 고쳤네. 이거 까먹고서. 자, 여기 봅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취득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에는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또 그 밖에 건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 포함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그렇죠?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할 때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취득의 경우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서류 포함이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매립간 촉으로 인한 토지 원시 취득은 공사준공 인가리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매립간 촉으로 인한 토지 취득은 공사준공 인가리요. 아까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 시는 언제였어요? 아까 중 빠른 날.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지목 변경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 매립간 촉으로 인한 토지 원시 취득은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근데 등기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이전에 사용승낙일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용승낙일 허가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3번이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자, 요거는 뭐 얘기해서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아. 양도소득세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은 명시 안 됐지만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지가 건물 져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2번, 3번 다 옳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4번을 봅니다. 주택법 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중에 따른 사용검사 받은 날로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요거는 보세요. 우리가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 취득할 때 취득시입니다. 주택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세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는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이거 다음 날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날 들어가면 틀려요. 근데 도정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사라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즉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도정법 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양도소득세에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취득세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이거죠? 다음 날 꼭 확인해야죠. 다음 날 빠져가지고 다음 날이 빠져서 그냥 소유권 이전 고시 1 틀렸습니다. 다음 날 빠져서 5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 정답입니다. 자, 5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주택 조합이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주택 재건축 조합이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6번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복습해 드렸어요. 맞습니다. 중 빠른 날 지목 변경은. 다만 토지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로 한다? 그 사실상 사용일이다. 맞죠? 지가 건물 정보 사실상 사용한 날.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그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취득일로 한다. 맞습니다. 남편에서 4명이를 뭐한 날? 등기한 날.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일입니다. 그래서 6번, 7번은 다 맞습니다. 5번이 틀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문제 보셨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2입니다. 17페이지. 취득세 2. 먼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과 조정대상 지역 외에 1세대 2주택은 취득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표준세율이 정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에 낮은 1에서 3% 세율이 적용되려면 1에서 3% 세율이 적용되려면 보세요. 1에서 3% 세율이 적용되려면 자, 1에서 3% 세율이 적용되려면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하죠?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위로 곱하는데, 그래서 이따가 나오지만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우리가 이렇게 기억한 거고. 자, 9억 초과면 몇 프로고? 3%고요.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1구의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하고 단독주택이라는 얘기네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주택의 시가순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이 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가액 기준과 결합합니다. 그럴 때 올해 요거요. 자, 우리 고급주택에서 올해
개정된 내용이 주택의 취득 당시 요 시가편에 가액 요건이 개정되는데 얼마로요? 9억 원으로. 6억에서 9억 원 추가로 바뀌었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고급택의 요건이 6억에서 9억으로 개정됐다는 거. 자, 이럴 때 사실상재산에 해당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근데 일부의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라든가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면적이나 가액 기준과 관계없이 뭐가 된다? 고급택이 된다. 그래서 요거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 아니 단독주택인데, 우리 집 단독주택인데, 여러분들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인데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제가 손들어 보는데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얘네들은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 되고, 근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돼 있으면서 주택 취득 당시 시가편액이 얼마? 9억 초과해야 되고. 자, 그러면 고급택의 요건이요. 하여튼 요거 가액 요건 특히 바뀐 거 주의해야 돼요. 6억에서 얼마로? 9억 초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단독주택인데 대지면적 단독주택일 때 고급택의 요건 잠깐 한번 쭉 들어보세요. 제가 읊어볼 테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택 요건은 자, 어떤 거냐? 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331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액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편액이 9억 초과하는 주택. 대지면적 기준으로 하면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취득 당시 시가편액 9억 초과하는 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주택이 취득 당시 설치되어 있고 시가편액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에스컬레이터가 수영장은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고급택이 되고,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택 요건은 면적 기준은 245제곱미터죠. 245, 245제곱미터.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집혀놓고 분양 광고하는데 왜요? 245라고. 24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 취득당 시가편액 9억 초과할 때 고급택입니다. 그래서 고급택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고급주택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입니다.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지방세에서 취득세만 중과세하고, 자, 취득세에서만 사치성 재산이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에 대비합한 세율로. 그 다음에 고급주택 요거요.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고, 그 다음에 얘 가액 요건이 개정이 되는데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요? 요거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거. 9억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택은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급택은 종부세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계속 거기 교재 여러분 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니까 18페이지에 어떤 거 나오냐? 고급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 우리 요약집에서도 그렇고 이거 이미 봤었습니다. 이거는 표는. 고급주택은 하여튼 취득세에서만 중과세라는 거. 그래서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등록면에서 애초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고요.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고급택 4%세를 정한다면 틀려요. 종부세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되고, 별장은 역시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합니다. 등록면에서는 애초에 중과세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별장은 4%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 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됐고 4번 있죠? 자, 4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대도시 유치지역 공업지역 포함해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균세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답이 엇갈리는데 세법에서는 항상 포함 제외 나오면 진짜 포함인 제외인지 꼭 확인하고,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이 보면 뭐고? 고수. 항상 뭐라고 확인하라고 그랬죠? 여기선 유치적 공업적 어떻게 한다? 제외입니다. 대도시에서
유치적 공업적 제어고 공장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수익할 때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X고요. 별장 5번입니다. 별장, 고불악장, 골프연권, 고급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된다. O, X요. 자, 또 잘 봐야 되는데, 자, 별장, 고불악장, 뻔 이런 거 나오면 살성산 확인해봐야지 살성산인지 아닌지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살성산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율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살성산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 세율이 맞는지 확인하고. 별장, 고불악장 뭐예요? 골프장이지. 골프장이지. 골프 회원권이나 골프 연습장은 살성산이 아닙니다. 고급선박, 고급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 또 확인해 봐야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살성산은 4배. 자, 합한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요거 5번은 X입니다, 여러분들. 예, 골프장이 살성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인데요. 6번 문제인데 2021년도에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리는데요. 여기부터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미리 문제 한번 봐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자, 잠깐 쉬었다가 한번 보겠습니다.